지금 경제 뉴스를 켜면 온통 폭망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8%나 추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꽁꽁 얼어붙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공포가 왜 당신 인생 최대의 기회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부자들은 모두가 도망칠 때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쓰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고 유럽도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 파월의 임기가 올해 5월에 끝나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겹쳤습니다. 파월이 그동안 무분별한 돈풀기를 막아왔는데 그 방파제가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되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돈을 마구 찍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급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문가들이 경제 폭망을 외치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경제가 폭망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망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리먼 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그때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지금이 미국 주식을 살 때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에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을 때 겁에 질려 손절한 사람들은 이후 3000포인트까지 치솟는 장을 그냥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반면 그때 용기를 내서 들어간 사람들은 불과 1년 만에 자산을 2배 이상 불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아는 사람만이 불을 거머쥡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아무 가격에나 팔아치우기 때문에 좋은 자산도 헐값에 나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위기 이후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역사 200년 동안 위기가 오지 않은 적은 없지만 회복하지 못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회복기에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산 자산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공한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자들의 자산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주식과 금융자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다음 부자가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작년 10월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 석 달 만에 38%가 빠졌습니다. 큰 손들은 이미 발을 뺀고 레버리지 물량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추세적 하락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셔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닥이 확인되고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2026년 1월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매도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 부동산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입지의 실거주 한 채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자산 방어 수단입니다. 문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전략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현금은 왕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현금만이 유일하게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가능한 혼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 현금이 바닥에서 자산을 줍는 실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우량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회복기에 살아남는 것은 펀더멘털이 탄탄한 우량 자산군입니다. 주식이라면 실적이 검증된 대형 우량주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서울 핵심 입지의 실거주 목적 물건만 고려해야 합니다. 위기 때 잡주나 테마주에 손대면 회복은커녕 원금 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역량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AI 시대에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 주식보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남들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5번째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멘탈 관리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망했다고 아우성칠 때 혼자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이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공포를 자극하는 콘텐츠만 추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은